70대 후반의 박할아버지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냅니다. 낡은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는 그런 날들이었죠. 자녀들에게서 가끔 걸려오는 전화는 형식적인 안부뿐, 외출도 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내 삶은 그저 흑백 사진 같았다. 숨은 쉬지만 살아가는 건 아니었지. 그날 밤 번개가 번쩍이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밖에서 작고 약한 낑낑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문을 함부로 여는 것도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상자 안에서 젖은 털을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어요. 박할아버지는 그 작은 눈빛에서 자신과 똑같은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비에 젖어 떨고 있는 그 작은 생명체가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았거든요. 이놈아, 어디서 왔니? 나처럼 혼자구나. 강아지는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박할아버지의 마음에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70년을 살아오며 잊고 있던 감정, 누군가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되살아났습니다. 망설임 끝에 그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박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그의 곁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집안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할아버지는 부엌에서 서툰 솜씨로 쌀죽을 끓였습니다. 강아지에게 뭘 먹여야 할지 몰라 일단 자신이 먹던 죽을 식혀서 주었어요. 강아지는 힘들어했지만 조금씩 핥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다리 상처는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용기를 내어 동네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생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던 박할아버지에게는 낯선 곳이었죠. 어색해하고 있을 때 밝은 미소의 젊은 수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치료하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이런 날씨에 살아남은 걸 보니 운이 참 좋은 아이네요. 지은이라는 이름의 수의사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박할아버지의 어색함을 눈치채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며 꼼꼼히 치료해 주었어요.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는 동안 강아지는 얌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구해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거든요. 치료가 끝나자 강아지는 금세 꼬리를 흔들며 씩씩한 기운을 되찾았어요. 생명력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뭘로 지으실 거예요? 박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름이라 오랜만에 짓는 이름이었어요. 복이 들어오라고. 복돌이 그렇게 부르면 좋겠네. 그 말을 하며 박할아버지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은 수의사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다음 검진 날짜를 잡아주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상처 상태를 봐야 해요. 복돌이가 정말 예쁜 이름이네요. 할아버지께서 정성껏 돌봐주시니까 금세 좋아질 거예요. 그날부터 박할아버지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복돌이를 위해 사료를 사고 물그릇을 준비하고 잠자리를 만들어주며 하루하루가 바빠졌어요. 며칠 뒤부터 박할아버지는 매주 목요일이 되면 말끔히 차려입고 복돌이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단순한 검진이었지만 지은 수의사는 늘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박할아버지도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땐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 매일이 싸움이었지. 그땐 늘 이상사라는 친구가 내 곁에 있었어.
서로의 목숨을 몇 번이나 지켜줬지. 전쟁이 끝나면 꼭 다시 만나자 약속했는데 결국 잊고 살았네. 지은 수의사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요? 할아버지, 혹시 박상병이셨나요? 저희 할아버지도 늘 박상병이라는 전후 이야기를 하셨어요. 평생 그분을 그리워하며 사진을 간직하셨는데, 지은은 서둘러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낡은 흑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두 청년이 서로 어깨를 걸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한 명은 젊은 시절의 박할아버지, 다른 한 명은 바로 지은의 할아버지 이상사였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여기 있잖아. 박할아버지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70년 전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박상병님을 그리워하셨는지 몰라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늘 말씀하셨어요. 박상병만큼은 살아있을 거야라고. 제가 지금 당장 할아버지께 연락드릴게요. 복돌이는 마치 이 순간의 의미를 아는 듯 조용히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운명처럼 이어진 만남, 그 시작은 바로 이 작은 생명체였어요. 지은은 곧장 집에 전화를 걸어 할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찾으시던 박상병님 제가 만났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는 70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뛰어넘었어요. 다음 날 오후 지은의 할아버지 이상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두 노인은 서로를 마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모습은 변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70년 전 그대로였어요. 이 상사, 정말 자네가 맞나? 박상병, 이제야 찾았구먼. 내가 얼마나 자네를 그리워했는지.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뜨겁게 껴안았습니다. 70년간 쌓인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어요. 그들은 흐느끼며 서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네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매일 밤 자네 꿈을 꿨는데 나도 그래. 이 상사 전쟁이 끝나고 자네를 찾아다녔지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슨 미안한 말을 해. 이렇게 다시 만난 게 기적이야. 우리 손녀 지은이가 아니었으면 평생 못 만날 뻔했어. 70년의 세월이 두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그보다 깊었던 우정과 그리움이 그 순간에 모두 풀려났습니다. 전쟁의 상처, 이별의 아픔, 그리고 평생 품어왔던 그리움까지도 모두 말이에요. 할아버지들, 정말 감동이에요. 복돌이가 두 분을 이어준 거네요. 복돌이는 그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 만남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그 작은 생명이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어요. 몇 개월 후 박할아버지의 낡은 아파트는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복돌이의 발소리, 두 할아버지의 웃음소리, 그리고 지은의 환한 목소리가 매일을 채웠어요. 세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이상사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박할아버지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오후면 두 노인은 복돌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지난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네를 다시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네. 복돌이가 아니었으면 우린 못 만났을 게야. 이 녀석이야말로 진짜 복덩이야. 내 손녀 지은이도 매일 복돌이 이야기만 해. 복돌이는 두 사람 사이를 뛰어다니며 힘차게 짖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건강해진 복돌이는 두 할아버지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박상병,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전쟁터에서 형제였는데 이제는 진짜 형제가 됐네. 박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복돌이가 반겨주고
이상사와 함께할 하루가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삶은 더 이상 흑백이 아니었습니다. 지은 수의사도 자주 놀러와서 이들의 새로운 일상을 함께했어요. 할아버지들 보니까 제가 더 행복해져요. 복돌이 덕분에 우리 할아버지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지은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 기적 같은 만남도 없었을 거야. 외로움 속에서 사라져가던 한 노인의 삶은 작은 생명에게 내민 따뜻한 손길 덕분에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일, 그것은 결국 자신을 구원하는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비 오는 밤 울고 있던 작은 생명 하나가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들이 우리를 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